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자치냐, 단체자치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고유한 어떤 사무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관념입니다. 이건 주로 영국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단체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지역 공동체가 있고 이 지역 공동체의 어떤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해서 그 지역 공동체 단체가 지역사회에 이 고유한 어떤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단체가 직접 처리한다. 이것이 단체사무의 관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관념을 주로 많이 채택하고 그러나 주민자치제도 관념도 혼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죠. 단체를 인정을 하고 그 단체에다가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자치의 어떤 관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 이제 그 지방자치 보면 이 주민들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주민투표권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조례 개정 또는 폐지의 어떤 청구권이라든지 주민감사 청구권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 주민자치의 관념으로부터 나온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어떤 본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역사회에 원래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치가 행해졌다 하는 것이 이제 고유건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던 통치권의 일부를 지역공동체라는 어떤 단체에다가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례건설입니다. 뭐 여러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역사 전통으로 볼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어떤 주민들의 자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어렵기 때문에 전례건설의 입장이 다수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지방자치는 자치에 관한 규정 헌법에 이 117조와 118조의 두 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두 개 조항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두 개 조항에 가지고 이제 이 지방자치가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 제도 보장입니다.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으로 제도 보장을 받는 본질적인 어떤 내용은 뭘까 하는 것인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한 단체자치니까 단체 보장, 단체의 존재 보장, 그 다음 자치 사무의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자치 기능의 보장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하고 여러분 117조하고 118조는 꼭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그런 관리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 사무와 자치 기능으로서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지만 이 단체가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존재 보장, 자치 사무의 보장 이렇게 됩니다. 118조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두고 종전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단체 의회가 있고 지방의 의원들의 어떤 수준이 낮아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정을 하되 지방의회는 해산시켜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뭐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는데 그건 우리 헌법에 보면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 두 개 조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만들어진 법이 이 지방자치법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조항에서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제도적, 헌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나오고 그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이 자치단체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 제도를 지방자치제를 인정한다면은 그와 관련적 기본 원리로 이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지역의 그 사무를 지방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나선다. 이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복리정진에 관한 사무, 지역의 어떤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먼저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한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사무 분장에 대해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역 기초에 비해서 광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보충적으로 되게 되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서로 경합을 할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이런 것 이것을 역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기초가 먼저 하고 그다음 광역이 하고 그다음 국가가 한다. 이런 식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합니다. 이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이상 당연한 기본 원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보충성의 원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데 이 자치 입법권 조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예를 들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법률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110조 단서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게 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법령이 조례보다 우선하죠. 그래서 자치 입법권에 관한 보충성의 원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국가하고 광역지방자치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있는데 사무가 서로 경합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처리한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될 때 광역이 나서 또 안 될 때 국가가 나선다. 이런 것을 보충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주민자치단체 자치 나왔을 때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회를 둔다고 했죠. 의회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해서 거기에다가 지방 고유한 사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제 지방자치이고 또 지방자치 의회 대표제를 법률에서 구성하고 있죠. 그게 기본 원리라는 거죠. 헌법에서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이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자치 요소가 있었죠. 예를 들면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가진다거나 그 다음에 그 조례의 개정과 폐지를 청구를 한다거나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거나 이 등등의 권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일부 만들어진 겁니다. 법률상의 어떤 권리고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방 의회에 주민들이 나서서 지방의회나 또 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안건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이 대표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 대표제에 맞지 않습니다.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왜 우리 헌법은 대표제 지방자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나와서 의안 발의를 하고 거기에 발언하는 것은 이 대표제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겁니다. 위헌이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뭐 주민의 어떤 권리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 투표권이라든지 조례 개폐 청구권이나 이런 등등 권리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란 법률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이제 국가로부터 정리하면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이 부여된 어떤 지역적인 단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어떤 자기 관할이 있어야 되고, 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 구역에 사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된 법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이 국가로부터 독립돼야 되니까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다. 이 네 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이 본질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종류는 뭐 지금 이야기했지만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죠. 예를 들면 광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구 이렇게 해서 광역시, 특별시 뭐 이런 게 아닌 일반시, 그 다음 군, 구 이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되고요. 이걸 보통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하나 또는 두 개의 사업으로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조합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성질과 법적지라는데 자, 요거는 크게 보면 이제 행정조직이다, 법인이다, 소송 당사자다, 기본권 주체 이렇게 교과서에 네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통치권 중에서 행정이라는 사무를 하도록 국가가 지역 공동체 어떤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가지고 통치권을 부여한 거죠. 그 행정권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이다. 행정자치를 하니까 행정자치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주체라고 했는데 그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있는데 거기서 독립돼서 법인격을 독립된 어떤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이다라는 말은 법주체가 된다. 그래서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법주체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송 당사자라는 이야기 나오죠. 독립된 법주체가 돼야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주체에 대해서 그게 권리 의무 주체가 되고 소송 당사자는 권리 의무 주체, 법주체가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벌어졌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교과서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 권리인 자치권이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침해되었을 때 무슨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다수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주체성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권이 기본권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헌법소원이라는 그런 그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주체로서 자기 권리인 자치권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로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것이죠. 국민이고, 국가든 지방자치든 어떤 행정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주체인 것이지 스스로 기본권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든 자치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이것도 이제 한번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그 경찰 공무원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 고문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가혹행위를 당한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겠다. 국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지금 이야기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경찰관이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 또는 부산 광주지방경찰청에 이런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광주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공무원이 일을 한다, 행정기관이 일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니까, 국가공무원이니까 그 경찰관이 한 가혹행위의 어떤 불법행위나 법적 효과는 국가에 기속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 배상 청구를 하는 갑이라는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국가가 피고된다. 국가가 소송 당사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시의 어떤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내고 또는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산시에 예를 들면 부산시 공무원이 갑에 대한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이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첫째는 그 갑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가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로 인해서 예를 들면 3개월 영업정지가 됐다면 3개월간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재산상 손실, 거기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그 배상의 문제로 본다면 부산시의 어떤 식품위생과의 어떤 공무원의 한 행위, 이름은 부산시장 명의로 했겠습니다만은 그 행정청이 부산 직할시장이니까 그 공무원의 한 행위는 결국 그 부산시장 명의로 나가니까 부산시장이 행한 것이 되고, 그 부산시장이라는 행정청이 속하는 이 법적 효과는 그 행정지에 속하는 행정주체에게 기속되니까 이 경우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인해서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갑이 얻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그 행정청 공무원이 했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하지만 실제로 행정청 명의로 나가게 되니까 부산시장 명의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효과는 그 행정에 속하는 행정주체인 부산시에 속하기 때문에 부산 직할시를 상대로 해서 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부산시 공무원이 한 행위는 결국 부산시장 나니까 부산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 그래서 그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그 소송 당사자 부산시는 시라는 지방자치는 법인이고 법인이 법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산
직할 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보면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일 경우, 아까 배상소송이 아니고 항고소송일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이 근거법령이라는 이런 것을 자기가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의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피고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될 수 있는 피고는 법주체가 된다. 독립된 법주체가 되어야 된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원래는 행정지에 속한 행정주체가 소송 당사자 될 수 있는데 소송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행정처에 피고는 이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공무수탁 사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이 민간에게 이양된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하면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은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게 위탁을 했다. 이러면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그 공무수탁 사인에 하나서 자기 권한으로 하게 되니까 그리고 독립된 법주체니까 이 경우는 한국도로공사가 행정주체이면서 또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사장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가 행정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도로공사가 이 도로의 사용에 관한 도로 사용 요 부가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도로 사용료의 부가 처분이 잘못됐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사용료 부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은 한국도로공사가 행정청이니까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가 피고가 된다. 그 다음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행정청이면서 동시에 행정주체가 되니까.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는 그게 물론 일 자체는 한국도로공사의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직원이 하지만 이건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는 공무수탁 사인 자체가 한국도로공사 자체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 지휘를 가진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꼭 그걸 분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는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도로의 설치 관리에 관한 책임을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 도로가 함몰이 있어서 지나가던 차량이 전복을 해서 교통사고 나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려면 역시 책임이 속하는 한국도로공사라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한국도로공사라는 행정주체에 기속되니까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물론 민법에 의한 배상 책임입니다만 묻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질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이고 자치조직이다. 법인이다.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주체인 소송 당사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권한, 권리 이런 것은 자치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자치권은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면 기본권, 그 지방자치단체 기본권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강력지방자치단체 관계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만들어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이론적으로 보면 다 독립된 법주체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해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위에 있다거나 또는 상하관계 또는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도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이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그 감독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감독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비춰지는데 이거는 이제 제도가 그렇게 구성을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도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원래 자기가 통치권 일부를 주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감독권을 가지는데 그 감독에 관한 행사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일을 감독하는 것은 국가사무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사무도 어쨌든 간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마치 상급기관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다면 충돌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유는 국가의 법질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는데 그 조례인데 그런 걸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 위에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법질서의 통일을 위해 가지고 그 조례끼리는 광역지방자치단 조례를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법질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국가의 어떤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장에게 그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임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지감독을 하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또 다음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간의 권한에 관한 어떤 그 분쟁이 있다면 이 분쟁 조정하는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법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다른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지방자치단체 본질적으로 그걸 볼 때는 서로 절대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